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수그러진 듯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색채와 디자인 비즈니스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색채를 매개로 해서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여러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색채의 힘, 색채의 가능성을 알게 하고 색채를 어떻게 상품과 공간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화면은 크리스티앙 라클로아라는 이 세계적인 이 패션 디자이너의 매장입니다. 상품 매장인데 일반적으로 이 패션 디자인 상품 매장은 이 흰색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채색으로 이 exhibit 디자인을 하고, 그 이유는 이 전시품이 잘 보이기 위한 것이죠. 이 컬러풀한 의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티앙 라클로아의 이 매장을 보면은 색채를 다채롭게 쓰고 있습니다. 색깔이 들어간 폴리카보네이트를 통해서 투명색, 그리고 반투명, 그리고 이 겹치기 효과, 그리고 물체색, 그리고 빛의 반사, 그리고 표면색, 이런 것들을 아주 다채롭게 구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라클로아는 본래는 젊었을 때 이 뮤지엄 큐레이터가 되는 것이 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매장은 늘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exhibit 디자인에 관한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다채로운 색채 전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퍼레이트 컬러를 잘 알죠. 이 코퍼레이트 컬러는 조직의 색채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대중적으로 각인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티파니 이 블루는 굉장히 상쾌한 그리고 고귀한 이 느낌을 주죠. 그 옆에 있는 것이 뭡니까? 샤넬. 샤넬은 화이트 앤 블랙의 골드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까르띠에는 좀 변형된 버건디 레드 같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 옐로우로, 크롬 옐로우로 되어 있고요. 이 타임지, 그리고 뉴스위크지, 이건 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 지구 생물 환경, 그리고 지오그래피에 관한 잡지 지오는 그 성격에 맞게 그린으로 되어 있고요. 또 독일의 슈피겔지는 또 주홍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관되게 어떤 조직의 정체성을 색채로 각인시켜 나가는 그러한 전략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뚜렷하게 이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세계적인 가구 메이커 허먼 밀러 컴퍼니가 워크스테이션, 이 개별화된 작업 공간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워크탑, 이 워크 서피스하고 디바이더 파티션, 그리고 수납 공간, 이런 것이 다 떨어져서 이 고객이 주문을 별개로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 슬라이더로 색을 찾아내어서 이 색을 지정해서 고객이 개별화된 자기 취향에 맞는 어떤 컬러 컨비네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난 20, 30년 됐습니다만 21세기에는 이 모두가 디자이너가 된다. 이제
뭡니까, 수동적으로 주어진 디자인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 스스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나이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이키입니다만, 나이키만 해도 거기 이게 choose it, build it, buy it, 그러니까 색을 골라내고 그것을 구성하고 그것을 구매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이 바이어,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고 조합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4만 가지가 넘었는데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만인이 디자이너입니다. 이 빅터 파파네기 모두가 디자이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가 디자인을 하는 시대. 다시 말해서 프로듀서이자 컨슈머인, 프로슈머가 된 그러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민족이나 다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축제의 이론가들이 많은데요. 미하일 바흐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축제는 인간의 제자연화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 자연 상태에서 원시인이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법을 제정하고 사회의 규범을 만들고 이렇게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쳤지만, 인간에게는 그 꿈틀거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던 습성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드러내서 해소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축제는 가장 많은 게 2월에서 5월에 있습니다. 세계 지구촌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족마다 축제가 있는데 2월에서 5월이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구의 북반부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겨울을 죽음에 대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봄이 왔다, 다시 생명이 움트는 봄이 왔음을 찬미하는 그러한 뜻에서 축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래 위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그 제일 위에가 텐진 마츠리, 일본 오사카에서 있는 마츠리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캐리비안 카니발, 이 콜롬비아, 남미 콜롬비아에서의 축제이고, 그 다음은 베니스 축제, 여러분들이 이 가면 축제로 잘 알려진 이 베니스 축제이고, 그 밑이 노팅힐 카니발입니다. 영국의 노팅힐 카니발이고, 제일 밑이 이 멕시코의 페스티벌 댄스를, 내가 사진을 일부러 뭉갰어요. 이 포토샵으로 뭉개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구체적인 이 실물을 보기보다는 색으로 느껴보라는 뜻에서 뭉겨놓은 것이죠. 그건 이렇게 해보면 축제는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 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YR이 단연 우세합니다. 축제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분출하는 이 행사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색, 옐로우, 레드가 압도적으로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인도의 홀리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도라는 나라가 아직도
21세기에 들어오기까지도 아직도 이 캐스트 제도, 사종성 제도가 아주 완고한 나라이죠. 제일 위에 브라만 있고 크샤트리아, 그다음 바이시, 스우드라, 이게 사종성이 있는데 이날은 이 봄이 홀리 축제하는 동안은 이 홀리카 이를 사악한 홀리카를 몰아낸다는 뜻의 봄이 왔을 때의 축제인데 이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굴랄이라는 색분, 색가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뿌리고 서로 발라주기도 하고 그때는 이 캐스트 제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스킨십을 느끼게 하고 서로 굴라를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이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죠. 리우 카니발은 뭐 세계의 그 축제 중에서 가장 번다한 색채 측면에서도 그렇고 동작, 행위 측면에서도 가장 열기가 높고 번다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오달란 축제죠. 이게 태국이죠. 오달란 축제도 이 봄이 왔음을 그리고 풍성한 과일을 주신 이 신에게 이 과일을 봉헌하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민족 지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에스노그래피, 민족 지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색채를 많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지역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선호색이 있고 혐오색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이 색채 축제입니다. 한중일로 대변되는 동아시아 3국도 색채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별성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이 레드입니다. 레드는 뭐 이 장파장의 가장 강렬한 색입니다. 색 중에 왕인데요. 이 빨강색을 한국, 중국, 일본은 전부 좋아하고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 신성시하기도 합니다. 이 벽사의 색이기 때문에 벽사라는 것은 이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라는 뜻인데 그러한 뜻에서 이 레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이 복이 이 집안에 쏟아져 내리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상태인데 365일 이 중국은 이 복자를 대문이나 이곳저곳에 붙이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레드에 그 절기마다 축복하는 베네딕션, 축복하는 글을 써서 붙이기도 합니다. 이 레드는 이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의 색입니다. 색이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벽사의 색이죠. 이 벽사의 색이라는 것은 이 귀신을 몰아내고 나쁜 것을 몰아내는 것인데 우리 전통 속에 있는 이 동짓날 팥죽을 먹는다든가 팥죽을 또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라든가 또 연지곤지 이 결혼식 때 혼례 때 신부가 바르는 연지곤지 이것도 그 신성한 날에 사악한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든가 또 여러분들 보면은 이 부적이 전부 레드로 되어 있죠. 그 본래 원칙적으로는 부적은 경면주사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경면주사라는 것은 경면산에 있는 중국의 경면산의 산정에 있는 진사, 붉은 진사 가루를 가지고 이 부적을 그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빨간 물감 가지고 이 부적을 그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전부 이 벽사 expelling wickedness, 이 사악함을 물리친다라는 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레드라는 것은 부기입니다. 이 부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귀족적인 색이기도 하고 귀한 색이기도 하면서 부자가 재물을 불러오는 색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한중일 세 나라가 아주 좋아하는 색입니다. 지금 그게 이 통계에 의하면은 레드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이 세 나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국, 중국, 일본이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백색 같은 것에서 잘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고대로부터 백색을 좋아했고 흰 옷을 즐겨 입었죠. 백색 숭앙이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신앙처럼 백색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건 오늘까지 면면이 이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신차, 승용차를 출고하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색입니다. 그리고 시가지에서 이 트래킹을 하면요, 이 백색 비율이 세 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백색을 매우 싫어합니다. 백색이 죽음과 슬픔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백색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여행을 할 때 일주일 열흘 동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아래 위로 전부 백색을 입고 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있다면 그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 백색을 중국에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일본하고 한국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백색을 좋아하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이 맥도날드 햄버거, 맥도날드가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요즘은 그걸 사용하지 않던데 오랫동안 맥도날드의 전통적으로 이 클라운, 이 어릿광대 이 상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POP 같은 것인데 그런 이 상을 이 매장 앞에 놓았다가 사업을 망칠 뻔했습니다. 클라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주 불길하다. 아주 나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망칠 뻔했어요. 이렇게 색채가 아무것 아닌 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에스프리 매장입니다. 세계 티네이저와 이 키즈의 여성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캐주얼 브랜드인데 에스프리 매장은 세계 곳곳에 있지만 동북아와 동남아, 한중일 그리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는 이 레드를 좋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에스프리 매장을 이 다색조로 본래는 다색조로 씁니다. 근데 전적으로 레드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 아래는 베를린에서 찍은 것인데 그쪽만 하더라도 레드, 옐로우, 블루, 블랙, 화이트 여러 가지를 쓰는데 밑에 오른쪽에 것은 홍콩에서 찍은 것인데 홍콩 매장만 하더라도
레드 일변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컬러 프레퍼런스하고 어버런스, 혐오와 선호에 따라서 색채 적용을 달리하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풍경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저 파리에서 찍은 것입니다. 파리의 이 샹젤리제 그리고 생제르맹 이쪽에는 이 그 레드 앤 옐로우라는 이 맥도날드 색깔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 환경 색채 측면에서 이 좀 두드러진 색을 쓰지 않고 전체 조화로운 색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컬러를 못 쓰게 해가지고 저렇게 화이트 앤 블랙으로 맥도날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의 규범에 따라서 맥도날드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쓰고 있고요. 저 오른쪽은 교토에서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교토는 일본의 대표적인 고도이죠. 이 고도는 이 색채 규제가 매우 심합니다. 이 전통의 고도이기 때문에 이 빨강색, 이 원색적인 것을 못 쓰게 규제하고 있어서 부득이 맥도날드도 저렇게 이 브라운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참 국기의 색인데 참 시원하죠. 스웨덴입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뭐 생물학자이고 유전학자인데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찰스 다윈이 민족의 색, 종족의 색은 대부분 그 피부의 색과 이 홍채의 색 그리고 두발의 색 이러한 것에 따른다. 그 보면은 이 흑인들은 이 블랙 뷰티를 이야기합니다. 황인종은 이 옐로우를 최고의 색으로 합니다. 그 우리가 오방색 체계에서도 중앙이 황색이죠. 중앙토, 흑의색, 황색입니다. 이 으뜸의 그 체계 속에서 으뜸의 색을 옐로우로 치고 이 황제들은 황색, 그러니까 금색, 황색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몸과 매우 관계가 있다. 풍토의 색, 몸의 색과 국기도 매우 관계가 있다. 이저 스웨덴 쪽에 사람들이 이제 블론드 헤어가 많습니다. 옐로우, 그러니까 황금색, 이 옐로우, 이 블론드 헤어에다가 블루 아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기의 색이 국가의 색으로 대부분 정착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인종적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것은 이 프랑스 파리의 세포라라는 매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만 옛날에는 뭐 샴푸, 오일 뭐 이런 것들이 다 불투명 용기 속에 있었는데 이 샴푸를 이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투명 용기에 담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투명 용기에 뭐 샴푸가 어떤 색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그 색이 이 샴푸를 짜서 이렇게 목욕을 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색인지 싫어하는 색인지 관계없이 이 제품을 만들던 시절에서부터 이제는 자신이 선호하는 색을 이렇게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투명 용기에 넣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연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시 엑스비션 기법에서는 이 무지개색으로 했을 때 사람의 주목성을
가장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색이 있으면 그리로 시선이 끌리게 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러한 등등에서 성공을 거둔 세포라의 색채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포라는 뭐 세계의 대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매장이. 물론 서울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네들이 계획하지 않은 어떤 결과랄까요? 이런 것을 부수적인 결과를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컬러 스펙트럼을 다 이렇게 적용한 샴푸, 오일, 목욕 제품을 여러 도시에 다 냈는데 뉴욕, 시카고, 시드니, 도쿄, 서울, 프랑크푸르트, 런던 이렇게 냈는데 이걸 집어가는, 이거 사가는 사람들이 다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컬러 스펙트럼 속에서 어떤 색역이 이 그린, 블루에서 그린이 많이 팔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옐로에서 레드가 많이 팔리고 이게 자연히 통계가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제가 이 오스트리아 그라츠라는 곳에서 찍었던 향초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캔들인데 이걸 켜면은 이 냄새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레이프, 어떤 경우에는 오렌지, 어떤 경우에는 이 민트, 이 페퍼민트, 뭐 이런 냄새가 나는 거죠. 이제 색채의 공감각적 효과, 시네스테시아, 이 공감, 이 색은 시각적 현상인데 이것이 소리가 들리게 하기도 한다. 색청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색을 보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가 느껴진다. 여러분들이 비발디의 사계절을 들으면은 이게 색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풍경이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그 공감각적 효과죠. 김광균의 시, 정지용의 시를 하면 풍경이 떠오르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황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색이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감각적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죠. 아주 쉬운 예로 아이들이 이 지우개가 있는데 그게 무지개 떡 같이 생긴 지우개도 있죠. 이렇게 무지개 같은. 그런데 이 보라색을 쪽으로 이렇게 지우면은 그레이프 냄새가 나고 오렌지 색 쪽으로 지우개 지우면은 오렌지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런 공감각적 효과, 우리의 이 센서리 오간, 이 감각이라는 게 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노리는 쪽으로 오늘날 디자인이 많이 가고 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나 아니면은 초대장, 청첩장 이런 거를 하면은 신경을 많이 쓴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카드가 왔는데 카드를 열고 이렇게 빼내는 동안 어떤 라벤더 향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보냈을까 하고 궁금해서 열면은 그 배터리가 들어서 또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 한 개 싱글 센스, 싱글 다중 감각적으로 모든 디자인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어떤 것을 느낍니까? 우리가 레스토랑을 디자인할 때 안 쓰는 색깔 있는 거 아시죠? 이 블루는 안 씁니다. 자율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식욕을 떨어뜨려요. 이 블루는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레스토랑을 다 보지만 유심히 보지만 블루 쓴 레스토랑은 못 봤어요. 그리스 쪽에 갔을 때는 화이트 앤이 블루를 좀 쓰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블루는 하여튼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 음식이 포장, 음식이나 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쓰지 않습니다. 기껏 갈 수 있는 거는 그린까지입니다. 그린까지는 쓰는데 블루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오렌지 계통이죠. 레드, 오렌지, 초콜릿, 이쪽 옐로우, 이쪽이 식욕을 촉진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열 상품 보면은 그린까지는 오지만 블루는 정말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은 육류, 생선 뭐 이런 거는 신선도를 높게 보이기 위해서 그 등을 이 핑크빛 등을 쓰기도 하죠. 자동차는 이 평면이 없습니다. 집 같은 데서 이제 평면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절대적인 평면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는 전면적으로 공면, 모든 부분이 공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색채 계획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중시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움직이는 이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을 찍은 것은 이 동경의 빅사이트에서 찍었는데요. 이 토요타 이 전시장에서 찍은 것입니다. 음악에 맞추어서 이 여러 가지 색이 출렁거리면서 이제 들락거리는데 이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이 동적인 것이고 또 이것이 평면적인 것이 아니고 다 공면이기 때문에 컬러 샘플도 전부 공면으로 제시되고 빛의 반사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더 어두워지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어떻습니까? 어색하죠? 매우 어색할 겁니다. 우리의 기억,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그 색채 기억과 매우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코카콜라는 레드라는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라코스테나 하이네켄은 이 그린이죠, 그죠? 그린인데 레드 이런 색을 적용을 했으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일부러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다 석장의 포스터인데요. 그 우측 하단을 보면은 무슨 상품이 있습니다. 저 염색약이에요. 염색약으로 바꿀 수 있다. 거기 위에 구호가 적혀 있죠. 이래도 컬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당신은 여전히 아직도 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은 색이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역발상으로 만들어낸 포스터입니다. 이게 1980년대에 시작했죠. 1980년대에 시작한 블루맨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거리에 무명의 악사였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세계 착안하고 아주 섬뜩한 이 공연 아주 그리고 격렬한 동작과 순간적으로 딱 서는 그러한 극적인 극화된 동작을 가지고 선풍을 일으켜서 오늘날은 뉴욕, 시카고 대도시에서부터 유럽의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런던 이런 데까지 아주 그 고정 공연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공연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까 세포라를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컬러풀 할 때 무지개색으로 진열했을 때에 가장 주목성이 높았다. 이런 보고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단색조로 강력하게 단색으로 강력하게 소구하려는 그리고 전달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브 클라인의 실험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브 클라인 이 프랑스의 화가인데요. 이 이브 클라인은 블루를 개발을 해서 이브 클라인 인터내셔널 컬러라는 색채 특허를 내기도 했어요. 색채도 특허가 될까? 근데 이브 클라인은 이 색채 특허를 냈고 이 블루맨 그룹도 이브 클라인 이 블루에서 인스파이어 됐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 이제 도시를 다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이 판토마이미스트들이 있어요. 뭐 이제 돈 몇 푼 넣고 이 사람들과 사진 찍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알록달록하게 치장을 한 판토마이미스트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생물이 아주 죽은 것처럼 동상처럼 무생물처럼 딱 서 있는 건데요. 그거는 이 폴리크로매틱 해갖고는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죽은 듯이 숨 드시지 않는 듯이 딱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 다 단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블루맨 그룹, 이브 클랭, 판토마이미스트는 다 단색 전략으로 가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오늘날은 이 그린이 가장 좋은 색, 우리가 생태적 위기를 거쳐와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유기론적 세계관으로 옮겨온 시대이기 때문에 이 그린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구원의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최고로 좋은 색이다라는 인식이 이루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린이라는 게 굉장히 악의 색이었어요. 나쁜 색이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마을이 있고 타운이 있고 타운이 있고 또 저쪽에 타운이 있으면 그 사이는 전부 그린이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그 아버지가 오늘 저쪽 이 마을에 갔다 오겠다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온 가족은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린이라는 게 늘 맹수가 있고 그리고 산적이 있는 곳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쪽 마을에 갔다가 온다는 것은 그린을 거쳐서 갔다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주 불길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린이라는 건 이제 저 파충류, 양서류들 보면은 그린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거기에 오렌지, 뭐 빨강 이런 것이 점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파충류, 양서류의 피부를 보면요. 마치 우리가 이 생명검사할 때 이 도트로 되어 있는 그림처럼, 글씨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파충류, 양서류인데 이게 이제 인체에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은 안 좋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서양에서는 그 이 돔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 건축을 할 때요. 대부분 이제 동을 많이 썼습니다. 구리, 동을 많이 썼는데 그것이 산화되어서 동녹이, 녹청이 생기면 그 파티나라고 그러죠. PATNA. 이 파티나가 그 매우 독성이 있습니다. 그 녹이 쓴 것을 긁어서 먹으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독은 이 녹색이라는 게 독의 색이다. 오죽하면 이 독일어로 그린 중에는 독녹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뭐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뭐 그런 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그린빛을 띄어요. 살짝 그린빛을 띄기 때문에 뭐 그린이 이 죽음하고 관계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또 그건 뭐 좀 설명이 길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성서를 보면은 이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화해되기 매우 어려운 이 역사적 전통이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기독교 쪽에서는 이 화이트 앤 블루를 쓰고요. 성모 마리아의 상에 이게 언제라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망토에 블루를 칠해서 오늘날까지 성모 마리아 상은 이 화이트 앤 블루로 되어 있고요. 이슬람은 가장 숭배하는, 신성시하는 색이 그린입니다. 너무 많으면은 그 지역, 그 공간에 너무 많이 넘쳐나면은 그것을 자신들의 색으로, 국가의 색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너무 없으면, 그러니까 그린이 너무 없는 근동과 중동, 모래와 흙이 많은 그런 데서는 희구색, 무엇을 너무 바라는, 오아시스를 바라는 그러한 희구색으로 그것을 신성시하기도 합니다. 마호멧의 머리에 쓰는 그 터반, 이 그린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그린이 이 서방 세계에서는 적의 색, 악의 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뿌리 깊습니다. 뿌리 깊어서 언어적 표현 속에서도 He was green with fear. 그는 이 공포에 질려서 우리는 파랗게 질렸다고 그러는데 He was green with fear. She was green with jealousy. 이 질투심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이 안 좋은 의미로 쓸 때에 그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오래전에 엑소시스트, 악령 추방자라는 뜻이지.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건강하고 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자아이한테 이 아시리아의 나쁜 귀신이 들어가서 이 빙의된 이 소녀가 신성모독도 하고 나쁜 말을 막 할 때 토물을 쏟아내는데 입에서 그걸 그린으로 칠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화면에서 보고 있는 뭐 헐크이든 뭐 그런 헐크류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게 이제 괴력이 극한에 달았을 때는 그린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 그린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세에서 근대까지 서방 세계에서는 악의 색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날은 생태적 위기 이후에 그 인류적 각성에 따라서 그린이 구원의 색, 좋은 색이 되었지. 그게 뭐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뭐 이 팔마시 저거는 파리에서 찍은 장면인데 팔마시가 이집트 파르마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약국입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약국인데 이것도 이 어원을 본 파르마콘이 독이에요. 독과
약이라는 이 더블 미닝, 이 듀얼 코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린이라는 것이 아주 이 역사를 뒤져보면은 이 선악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뭐 그러한 색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브라운을 보고 있는데 이 브라운이라는 색이 더 좋게 이야기하면 가장 귀족적인 색이고 가장 댄디, 가장 신사의 색이고 멋있는 색입니다.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자면 가장 지루한 색이고 사람들이 색채 선호도를 지구촌 여러 지역 나라에서 하는데 선호도가 낮아요. 이 브라운을 꼽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반이 되는 색이에요. 살색도 넓게 보면 브라운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인간의 삶의 기반이 땅입니다. 사실 제일 두려운 게 지진이고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믿었던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땅의 색이 또 브라운이죠. 지금 뭐 커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브라운스톤 뭐 아파트 브랜드 네임을 브라운스톤이라고 했던데 보니까 그 브라운스톤이라는 건 사실 부귀를 뜻하는 거거든요. 부자이고 귀족인 색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그렇고 또 온갖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키스토코프라는 기기를 이용을 해갖고 실험을 한 거를 보면요. 색을 6, 7개를 색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 종이에 6, 7개의 색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얼른 치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본 색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색을 이야기하는데 꼭 놓치는 것이 브라운이랍니다. 이게 무지개 색에도 없는 색이고, 뭐 하여튼 이 색이 깊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귀족적이고 고귀한 색이고 부자의 색이고 뭐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갈색이에요. 자, 여러분 이 포스터는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토마토가 왜 저래? 토마토가 싱싱한 빨간 피망이 왜 저래? 좀 기분 나쁘죠? 이 기분 나쁨을 유발해서 이 포스터의 전달 효과를 높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밑에 보면 무슨 제품이 있죠? 우측 하단에 보면 제품이 있는데 이게 선블로킹 로션입니다. 선스크린 로션이에요. 그 이제 광고인데 저거 기분 나쁘게 해서 선블로킹 로션을 뭐 바르게 하기 위한 시각적 전략입니다. 뭐 나는 어렸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뭐 겨울에 감기 안 걸리려면 몸을 태워야 된다고 막 일부러 몸을 햇빛에 많이 노출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구릿빛 몸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자랑하면서 다니고 그랬었는데 뭐 그 이후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지나치게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래서 굉장히 기피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심리적인 색, 암시하는 색, 불쾌감을 일부러 줘가지고 광고 효과를 내는 이러한
일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환경 색채입니다. 도시환경 색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는 색채는 자기 취향대로 막 하면 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자기 취향의 공간입니다. 그냥 밖으로 나오면은요, 눈을 감고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빌딩의 외부의 색은 사회적인 색입니다. 그것 자체가 사회 공공재입니다. 그 색이. 그게 추악한 색채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시민사회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건축주가 아니 내 사유재산인 내 빌딩에 내가 마음대로 칠을 했는데 당신네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외피는요. 건축물의 외피는 공공적인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갈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신중히 환경 색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가 저거예요. 아까 저 그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이 그린이 아주 오랜 전통이 있다. 악으로 치부되는 오랜 전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이 Justice Leagu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와 지구를 지키는 정의의 사자들의 연맹입니다. 뭐 첫 번째 이게 간판 스타가 이 슈퍼맨, 거기 뭐 배트맨도 보이네요. 또 뭐 스파이더맨이라는 것도 있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원더우먼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류를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는 정의의 사자들입니다. 이 정의의 사자들의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그린이 없습니다. 레드, 블루, 블랙 그밖에 없죠. 그죠? 옐로우 그밖에 없죠. 그린 없죠. 거기 그린이 한 사람 딱 있죠. 저 사람이 이 정의의 사자들이 무찔러야 하는 악당입니다. 저것만 보면은 얼마나 오늘날까지도 이제는 인류 구원의 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악은 무찔러야 하는 악은 그린을 입히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 지역의 색 그리고 크게 권역으로 나누면 뭐 서구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수출 상품을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또 아랍권에 우리가 수출 상품을 이 디자인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린이 잘 적용되어야 되겠죠. 서구 사회의 상품을 디자인을 한다면 그 반대일 것이고 이런 지식이 필요해요. 자, 아까 중국과 일본, 한국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통성은 레드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차별성은 화이트에 대해서는 아주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는 한민족들은 백색 숭앙이라고 할 정도로 종교처럼 흰색을 신성시하는데 중국은 흰색이 죽음과 슬픔을 상징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중국에 가면은 경극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패왕별희라는 영화 봤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경극이에요. 중국의 고전적인 전통 이 오페라입니다. 뭐 그런 건데 거기는 건보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얼굴의 페이스 페인팅인데 우리는 하회 탈춤할 때 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탈은
실룩거리지 않는 그냥 고정된 달인데, 이거는 여기에 페이스 페인팅을 해서 아주 표정을 여러 가지를 지어서 실룩거리는 근육의 움직임이 동반된 그러한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그 경극을 보러 가면은, 뭐 옛날엔 난 저 북경 가면은 경극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아무 시설들이 없어서 이걸 참 따라가기 어렵고, 요즘은 자막들이 나와서 스토리를 따라가기가 쉽게 해주는데, 내용을 모르더라도 패왕별리이든 손오공이든 뭘 모르더라도 배역들이 여러 배역들이 나오는데 붉게 얼굴이 많이 칠해져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덕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뭐 판관 포청전이나 포청천, 그리고 뭐 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이건 얼굴 붉게 붉게 나오죠. 이 정의로운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아주 덕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배역 중에 하얗게 칠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용렬한 사람, 간사한 사람, 간신배, 모략가, 이런 사람들이 이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라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색채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마케팅에도 잘 적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색채와 디자인 비즈니스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